네, 수능 최저는 수시 합격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죠. 오늘은 2021학년도 입시의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수시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사실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들이 많죠. 그러나 이렇게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에서도 수능 모의고사 등급을 활용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우리 대학에 오려면 이 정도의 기준은 충족해야 돼라고 대학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죠. 다른 평가, 서류적인 평가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하게 됩니다. 올해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체크해 봐야 되는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은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된 학교도 있고요. 또 완화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입학 전형 계획을 통해서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을 어떻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설정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발표한 대학들이 많죠. 상위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 등급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설정해 두고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학종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가늠하는 기준은요, 고3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3월 모의고사는 사실은 첫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진로 희망이나 계열을 첫 상담을 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될 거고요. 6월이나 또 1학기가 끝나고 치러지는 9월 모의고사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도 다 치르게 되는 평가이니까 보다 이제 나의 어떤 성적, 백분이라든지 뭐 나의 어떤 성적 기준, 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는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시 원서를 쓰게 됩니다.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바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알기보다는 미리 채점한, 가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감안해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쓸지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그 주요 기준이 되는 수능 최저 여부를 충족하느냐 이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의 가채점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두고 있는 거는 수시 전형에서 교과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등등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지만 일부 몇몇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는 서울권에서는 이제 연세대나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내신 성적, 정량적인 내신 성적 중심이 되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8개 이제 서울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에서 한 6군데 정도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두고 있죠. 학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두는 대학이 오히려 더 적어요. 일반적이지가 않죠.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서울대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지원 자격의 제한,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없이도 지원할 수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그러나 예체능 계열에서는 또 일반 전형의 경우도 수능 최저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다르게 일반 전형 수능 최저 없어요. 예체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각 대학별로 올해의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떠한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교과 전형의 경우를 살펴볼 거예요. 2020학년도, 그러니까 2021학년도 대입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 모두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교과 선발을 실시하는 대학은 8개 대학입니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6개 대학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100% 내신 전형은 아니고요. 이제 교과가 반영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과 전형의 유형을 두 가지로 두고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추천 전형, 즉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국외대의 경우는요, 2020학년도에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했었는데요. 올해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다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국제캠은 적용하지 않아요. 서울 본교 캠퍼스만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만 적용을 하고 국제캠은 적용하지 않고 외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는 교과로 뽑는 전형의 인원을 대폭 늘린 것이 올해의 특징이죠. 정시 30%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이제 교과 전형 그 비중을 30%로 늘리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선발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고려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수 0, 탐구 중에 세계합 5, 한국사 3등급 이내고요. 자연계열은 의대를 제외하고 국수, 영어, 탐구 세계합 6, 의대는 4개 합 5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 추천 전형이 세계합 6등급 인문계열은 자연계열은 세계합 7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고려대의 학교 추천 수능 최저 기준은 이렇게 한 등급씩 상향이 되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대 학교 추천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교과 성적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과 더불어 수능 최저 기준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울시립대는 역시나 이제 모집 인원이 교과 전형에서 조금 늘어났어요. 수능 최저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인문계는 세계합 7, 자연계는 세계합 8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반면 이제 교과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축소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명여대, 인하대, 중앙대, 외국어대 등등인데요. 한국외대.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교과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면서 그 교과 전형에서는 모두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는 학교들이죠.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지금 인문계열이 2개 합 4, 자연계열이 2개 합 4 이렇게 평균 2등급선을 수능 최저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이제 그 모집 단위에 비해서 통계, 소프트웨어, 융합, 의류학과 등등은요, 자연계와 인문계를 또 구분해서 모집을 해요. 그래서 수학을 응시할 때 자연계형으로 응시할 때는 이제 가형을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라고 지정해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은 그런 대학은 이제 경기권이긴 하지만 이제 인하대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은데 인문계열은 3개 합 7, 자연계열은 2개 합 4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중앙대와 외국어대는 일부 인원만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중앙대는 이렇게 교과를 내신 성적을 활용하는 전형이 2가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만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고 교과와 일부 서류를 반영하는 학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문계열은 3개 합 6, 자연계열은 3개 합 6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설정되어 있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전 계열 4등급 이내여야 하죠. 또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서울캠 모집 단위에만 국제캠은 없이 서울캠에만 수능 최저 기준을 교과 전형에서 두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국수 0, 탐구 중 2개 합 4, 한국사 4등급 이내로 최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국어 대학교를 이제 언어학 관련 이제 언어들을 전공하고 싶어서 한국 외대를 가고 싶은데 수능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최저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라는 학생들은 서울캠이 아니라 국제캠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방법이겠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최저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논술 전형은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위 15개 대학 가운데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10개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의예과의 경우에만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고요. 나머지는 모집 단위에는 수능 최저를 두지 않아요. 또 한국외대는 교과 전형하고 그 수능 최저, 논술에서의 수능 최저 기준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논술 전형에서 지난 2020학년도에 건국대가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나 올해 건국대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이제 수능 최저가 논술 전형에서는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논술 전형의 특성상 지금 재수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많고 수시에서도 이미 완료된 학생부를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재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완화된다라는 건 그만큼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의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내가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대학의 논술고사를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달라진 학교는요, 동국대, 이화여대, 외국어대학교인데요. 동국대는 자연 계열에 한해서만 수능 최저를 완화했어요. 두개합 4등급에서 두개합 5등급으로 올해 바뀌었죠. 과탐과 또는 수학, 가형을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가 낮아진 상황인데요. 지난해는 세계 등급합 5에서 올해는 세계 등급합 6으로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한 상황입니다. 또 외국어대는 서울 캠퍼스 논술 전형에서 LD, LT 학부,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선호하는 그런 인기 학과인데 이 기준이 지난해 세계 등급합 4였는데요. 올해는 2개 등급합 3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가 변경된 학교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전면 교차 지원이 가능한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 역시 이제 계열이나 또는 응시 영역에 있어서의 제한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학 가형을 보든 나형을 보든 또 과학 탐구를 보든 사회 탐구를 보든 제한 없이 본인이 지원하는 이제 인문과 학생이 자연계열로 또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그 제한 범위가 없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에 자연 계열의 경우는 보통 이제 수학 가형을 응시했을 경우에 가산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가 달라지는데요. 논술 전형, 성균관대 논술 전형의 경우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과 등은 국수, 탐구 중 2개 합 4등급,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등은 2개 합 3등급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다른 수능 최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글로벌 경제 쪽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2개 합 3등급을 마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사회과학 계열이나 경영 계열로 돌려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모집 단위에 비해서 의대는 전반적으로 이런 수능 최저 기준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인데요.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가 다른 일반 모집 단위보다 높은 경우에 평균 1.5등급,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올해 경희대는 한의예에서 인문계열도 선발하죠. 수능 최저 기준이 인문계열로 한의예과를 지원할 경우에 국어, 수학, 나, 영어, 사회 한 과목 중에 3개 합 4 이렇게 수능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합 4니까 평균 한 1등급 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을 두고 있는 논술 전형 강화된 경우도 있고 완화된 경우도 있었죠. 2020학년도 대학 입학에서 학종의 경우 수능 최저를 두고 있는 학종에서 수능 최저를 두고 있는 학교는 상위 15개 대학 중에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지역균형, 지균이라고 부르는 학종에만 수능 최저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일반 전형은 예체능 계열에만 두고 있는데 예체능 계열도 이제 음악은 아니고 미술이나 체육교육과만 수능 최저 기준을 두고 있죠. 또한 서울대는 탐구 과목이 2개 서로 다른 1과목, 2과목 또는 2과목, 2과목 이런 식으로 조합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과학 탐구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과학 탐구 2 과목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이제 좀 변경이 된 상황들이 있는데요. 학종에서는 이제 기준이 좀 완화됐어요. 고려대는 그 교과 전형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됐고 선발 인원이 늘어났죠. 학종에서는 소폭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의 수능 최저가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국수 0, 탐구 중에 4개 합 7등급, 자연 계열은 국수 0, 탐구 4개 합 8등급으로 지난해 2020학년도 학종 전형의 수능 최저보다는 각 1등급씩 하락한, 낮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제외하고 인문 자연 계열에서는 학종에서의 수능 최저는 소폭 완화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화여대 미래인재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논술 전형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인문 계열의 기준이 다소 지난해보다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 최저 기준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6월 모의고사까지는 내가 지원하는 수시 학종으로 지원하는 대학 또는 교과나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까지도 확실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입시혁명이었습니다.